안녕하세요. 불만찬 기자들입니다. K리그1이 숨쉴 틈 없는 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FA컵까지 소화하는 팀들 보니까 18일 동안 무려 6경기 소화하고 있더라고요. 저 더워 죽겠습니다. 네. 그래도 멈출 수는 없습니다. 무더위 속 더욱 뜨거운 열기를 이어가고 있는 K리그1. 이번 주는 프라이데이 나잇 풋볼까지 있어서 3일간 경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21라운드 프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경기는 8일 오후 7시 30분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제주와 성남의 경기입니다. 네, 최악의 상황에 처한 두 팀이 만납니다. 주중 두 팀은 이보다 나쁠 수 없는 경기를 치렀습니다. 먼저 제주 김천 원정에서 0대4 대패를 했습니다. 남길 감독이 2020년 제주 지휘봉을 잡은 이래 최다골차 패배를 당한 건데요. 네. 기자회견에선 충격적인 패배다. 질문을 주지만 답을 하긴 복잡한 마음이라는 말만 남기고 빠르게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충격이 컸고 이날 4실점을 하면서 최근 3경기에서만 10골을 내주게 됐습니다. 제주가 개막 후 10골을 허용하기까지 11경기가 필요했다는 점을 보면 최근의 대량 실점 현상은 가벼이 넘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네요. 네, 강원전, 서울전에서도 도드라진 역습 대처, 측면 공격 대처가 이날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요. 오히려 더 악화된 것 같았습니다. 상대 역습대는 수비수들이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공격 시 슛을 할 때도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 그럼 성남은 어떠냐? 포항전에서 선제골을 넣을 때까지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맞아요. 네, 전반을 앞서갔으나 후반에만 4골을 내주는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는 역전패를 당했거든요. 3연무를 하면서 반등을 하는 것 같았지만 다시 2연패, 6경기 연속 무승입니다. 김남일 감독은 죄송하다는 말밖에 달리 할 수 없었습니다. 스플릿 라운드 도입 후 최하위로 강등된 팀들의 20라운드까지의 승점을 찾아봤습니다. 성남의 12점은 2013년 대전, 2015년 대전에 이어서 세 번째로 낮은 승점입니다. 두 번 다 대전이 강등이 됐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두 시즌 부산과 광주가 같은 시기에 21점과 18점 따내고도 강등이 됐거든요. 네. 이런 점을 볼 땐 성남이 반전하기 위해선 기적이 필요하다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환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승리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네, 서로를 제물로 삼을 텐데요. 제주는 2021년 이후 성남을 4번 만나 2승 2무 패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엔 2연승 중이고요. 특징 중 하나는 최근 3번의 맞대결에서 제르소가 모두 골을 넣었다는 겁니다. 오, 득점 시간대가 4분, 10분, 28분 이른 시간에 골이 나왔습니다. 초전박살이네요. 네, 제르소가 지난해부터 이렇게 전반 초반과 중반에 골을 잘 넣었거든요. 성남의 분명한 위협이 될 거란 생각에 키플레이로 꼽고 싶고요. 성남은 뮬리치가 이제 포항전 다리 부상으로 교체된 걸 보면 출전이 쉽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선 데뷔골을 넣은 심동훈에게 다시 한번 기대를 걸어볼 것 같아요. 4할 간격과 장거리 이동 그리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최근 분위기를 고려할 때 큰 폭의 로테이션을 돌리지 않을까 예상하고요. 제주는 코 부상을 당한 정훈이 복귀각을 재고 있고 성남은 미드필더 김민혁이 누적 경고로 결장합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성남 승하겠습니다. 제주 라커룸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승부하겠습니다. 양팀 다 가라앉은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두 번째 경기는 같은 시각 순천 송합운동장에서 열리는 강원과 김천의 경기입니다. 강원은 주중 울산에 패하기는 했지만 경기력 자체만 보면 나쁘지 않았어요. 앞서 두 경기에서 연승을 달렸던 강원은 지금 왜 강원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선두 울산을 상대로 잘 보여줬는데요. 최용수식 3-4-3이 완전히 자리 잡은 모습인데 일단 수비가 눈에 띄게 좀 좋아진 모습이고요. 물론 교체 과정마다 집중력이 다소 흔들리면서 두 골을 내주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울산의 막강 공격을 잘 막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영이 빠진 상황에서 서민우가 김동현과 함께 중앙을 잘 잡아주고 있는 게 커 보이고요. 이게 한국영 선수가 돌아오고 서민우 선수가 다시 내려갈 경우에 아마 수비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국영 선수는 현재 훈련 중이긴 한데 출전은 아직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좀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강원이 김대원이 살아나면서 양현준과 함께 하는 역습이 대단히 위협적이거든요. 이 루트에서 많은 골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한 가지 호재가 더해졌습니다. 오매불망 기다리던 최전방 공격수 발샤가 울산전에서 터졌습니다. 디노 부상 후에 이제 외국인 선수를 강원이 계속 찾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발샤를 낙점을 했는데 발샤는 한국 입성 후 단 2경기 만에 데뷔골을 신고했습니다. 골장면에선 조현우의 실수가 겹치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경기력이 괜찮아서 무고사를 연상케 한다는 얘기도 좀 있었고요. 강원 팬들 입장에서는 기대를 걸기에 충분해 보였습니다. 이정엽과 상황에 따라서 변화를 줄 수 있게 되면서 최용수 감독의 옵션도 좀 늘어날 전망입니다. 김천은 주중 제주전에서 길고 길었던 무승의 수렁에서 벗어났습니다. 4대0 완승을 거두면서 10경기 만에 승점 3점을 더했습니다.
내용까지 좋았어요. 올 시즌 첫 4득점 경기였고요. 10경기 만에 무실점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 포백 카드가 좀 주요했는데요. 공격진은 전북과 이 19라운드에서 17개의 슈팅을 만들 정도로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날은 더욱 날카로웠습니다. 김지현이 3톱의 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조규성의 활동폭이 굉장히 더 넓어진 모습이고요. 특히 김천의 가장 아쉬운 점이 어디입니까? 사이드. 그렇죠. 김지현, 권창훈 좌우 날개가 이 좁히는 상황에서 김한길, 강윤성 좌우 풀백이 측면 공간을 잘 메우면서 김천의 공격이 더욱 다채로워졌습니다. 제주전 세 번째 골 장면 보시면은 결국 명준재가 아닌 김호규의 자책골로 정정이 되긴 했거든요. 그렇지만 이 김천이 중앙 미드필더의 정교한 패싱이 아닌 측면을 활용한 시원한 역습 장면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좋은 센터백을 3명을 주고도 실점이 이어지던 수비는 정승현, 연재훈이 좋은 호흡을 보이면서 앞으로 경기에 대한 기대를 높였고요. 박지수 선수도 지금 돌아올 예정이거든요. 김천의 수비는 더욱 좋아질 전망입니다. 네. 5월 5일 열린 첫 맞대결에서는 김천이 홈에서 조규성의 결승골을 앞대어 1대0으로 이겼거든요. 공교롭게도 김천의 이 승리는 이번 제주전 승리전 마지막 승리였고 또 마지막 무실점 경기였어요. 김천 입장에서 기분 좋은 기억을 이어가고 싶을 것 같은데요. 재미있는 기록이 있는데 강원이 최근 4번의 홈 경기에서 모두 전반에 골을 넣었고 김천도 최근 8번의 원정 경기에서 모두 전반에 득점을 기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이 아마 양팀의 승부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원에서는 이 첫 골 맛을 본 발샷, 득점이 적응도를 높여주잖아요. 맞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궁금하고요. 김천은 김지현, 포항전에서 마수거리 골을 넣은 데 이어서 제주전에서도 득점을 했거든요. 살아난 김지현이 친정팀을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스카이스포츠에서 생중계됩니다. 예측해 주시죠. 김천 승리하겠습니다. 지난 경기 승리로 김천이 물꼬를 틀 것 같습니다. 저는 강원승 하겠는데요. 오. 울산을 상대로 대등한 경기 펼친 잔상이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9일 오후 7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전북과 인천전입니다. 전북의 상승세 뜨겁습니다. 네. 서울 원정에서도 1대0 승리를 챙기면서 휴식기 이후 FA컵 포함해서 5승 1무의 놀라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전에서도 다소 좀 어려운 경기를 하긴 했지만 어떻게든 승리를 챙기는 모습에서 이제 진짜 전북답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동의합니다. 전북은 김진수가 이 알라스로와의 1년 임대 연장 계약에 성공하면서 베스트 전력을 이어가게 됐고요. 무엇보다 그토록 식사말을 힘들게 했던 구스타보가 터지면서 최전방 고민을 해결했습니다. 구스타보는 지난 김천전에 이어 서울전에서도 득점을 하면서 2경기 연속골, 그것도 모두 결승골로 연결하면서 확실한 부활을 알렸습니다. 그 생각해보면 초반부터 속을 썩였던 바로우, 쿠니모토 이어서 구스타보까지 다 살아났습니다. 맞아요. 네. 네. 또 구스타보가 또 한번 필을 받으면 또 계속 이어가는 스타일이라 네. 또 기대를 걸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김천전에 이어 서울전에서도 엄청난 선방쇼를 펼쳤던 송범근이 쾌조의 컨디션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도 고무적입니다. 네. 전북은 이 3미드를 축으로 밸런스에서 확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고민은 이 수비의 코어라고 할 수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 류재문, 두 중앙 수비수 홍정호, 박진섭이 지금 체력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는 점이거든요. 다른 포지션은 그래도 부분적으로 로테이션이 이어지고 있는데 저 세 선수는 최근 6경기를 모두 풀타임으로 소화 중입니다. 네. 살인적인 스케줄, 엄청난 무더위를 감안하며 변화가 필요하지만 수비는 또 안정이 필요한 포지션이잖아요. 여기에 또 대체자가 또 많지 않기 때문에 김상식 감독이 다음 경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천은 1승 2무를 달리다가 수원FC에 일격을 당했습니다. 역시 무고사 공백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고사가 빠진 지난 수원전과 이번 수원FC전까지 득점을 올리지 못했거든요. 물론 이 경남에서 에르난데스를 영입해서 급한 불을 껐지만 등록 문제도 있고 또 스타일이 또 완전 다른 유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술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볼 때 결국 기존 자원들의 활약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용재, 송시우, 김보섭 중 터져야 되는데 확실히 결정력적인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많은 선수들이라 조성환 감독의 고심이 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인천은 수비 쪽 밸런스는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반등의 힘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난 5월 8일 열린 첫 맞대결에서는 전북이 구스타보의 결승골로 1대0으로 이겼거든요. 전북이 인천에 무척 강했습니다. 최근 11경기에서 7승 4무로 패가 없고요. 특히 홈에서는 5연승 중 그중에서 4경기가 클린시트였습니다. 지금 인천 선수단 중에 전북을 상대로 골맛을 본 선수가 한 명도 없어요. 그 정도로 전북이 강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전북이 물론 홈 징크스에서 지금 조금씩 벗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올 시즌 홈에서 단 2승밖에 없을 정도로 약하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아마 좀 불안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전북은 원정 9연승 중인데 K리그 신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주목할 선수는 전북은 물오른 발끝을 자랑하는 구스타보, 인천은 그럼에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용재를 꼽도록 하겠습니다. 예측해 주시죠.
전북 승리하겠습니다. 흐름, 상성 모든 면에서 전북이 우위에 있습니다. 저는 무승부하겠는데요. 오, 예, 물러설 데 없는 인천이 승점 1점 전략을 쓸 것 같고 홈 전북은 그다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네 번째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9일 오후 8시 DGB 대구은행 파크에서 열리는 대구와 울산의 경기입니다. 주중 경기부터 간략하게 돌아보겠습니다. 울산은 강원과의 홈경기에서 2대1 승리하면서 동해안 더비 패배 후유증에서 빠르게 벗어났습니다. 엄원상이 다시 한번 빛났습니다. 맞아요. 골반 통증으로 포항전에 결장했었는데요. 이날 돌아와서 후반 42분 2대1을 만드는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벌써 9골째입니다. 그중 결승골만 5골. 결승골로만 팀에 벌어다준 승점이 15점이나 됩니다. 와, 엄원상을 영입할 당시 이정류가 과하다 어쩌다 이런 말이 있었지만 제가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결국 신의 한 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엄원상은 105.3분당 1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지난해 광주에서 312.3분당 1포인트를 기록한 것, 그리고 지난해 울산의 에이스 이동준이죠. 이동준은 지난 시즌 150분당 1포인트를 올렸습니다. 그것만 봐도 엄원상이 굉장한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대구도 봐야죠. 대구는 수원 원정에서 수적 우위, 그리고 전반에 터진 조진우의 선제골을 지키지 못하고 1대1로 비겼습니다. 가마 감독이 패배와 같은 무승부라고 할 정도로 답답한 경기를 했는데요. 대구가 비록 리그 11경기 연속 무패 질주를 이어나갔지만 최근에 3연무, 그리고 최근 6경기 중 5경기에서 무승부 비율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네, 20경기 중 정확히 절반인 10경기에서 비겼는데 스플릿 라운드 도입 이후 단일 시즌 최다 무승부 기록은 2016년 전북, 2019년 대구가 쓴 16무거든요. 현재 페이스라면 이 기록까지 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구는 최근 리그 8경기에서 단 한 번도 선제 실점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단단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무승부가 많다는 건 달아날 때 달아나지 못하고 선제골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게 됩니다. 맞네요. 예, 대구가 이번 라운드를 통해 그룹 B로 내려간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대구 팬들을 기분 좋게 하는 한 가지는 조진우의 시즌 2호 골입니다. 그리고 풍차 빅맨 세레머니였을 텐데요. 세레머니가 기다려지는 그런 묘한 매력이 있는 선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2호 골은 조진우의 커리어 하이가 되겠습니다. 대구는 잔뜩 지친 상태, 여기다가 세징야가 수원 선수들에게 집중 견제를 받으면서 후반 초반에 교체되기도 했거든요. 그런 와중에 현 시점 끝판왕이죠. 울산을 홈으로 불러들이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이 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울산은 하루 더 휴식을 취한 만큼 체력 2점까지 얻은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맞대결에서 울산이 2연승, 4월 초 대결이었죠. 그때 제카가 선제골을 넣긴 했지만 울산이 후반에만 3골을 몰아치며 이긴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나네요. 네, 홈에서 펼쳐진 최근 맞대결에선 물론 대구도 할 말이 있습니다. 지난해 2번의 홈 경기에서 모두 2대1 역전승을 거뒀거든요. 우승 경쟁을 펼치는 울산이 6패를 했는데 그중 2패가 대구 원정에서 당한 겁니다. 세징야는 특히 울산과의 최근 홈 맞대결 3경기에서 연속골을 넣을 정도로 울산의 특히 강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울산 일진이네요. 울산 담당 일진입니다. 그리고 대구로 내려와서 지금 상태를 볼 텐데 이 경기의 키 플레이어로 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리그 7경기 연속 침묵 중인데 세징야가 터져줘야 대구도 무승부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울산의 키플레이어는 다시 엄원상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엄원상이 올 시즌 서울, 강원, 제주 이렇게 세 팀과의 2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골을 넣었습니다. 옛날 유머로 깐데 또 까는 그런 습성이 있다는 건데 진짜 옛날 유머네. 비사이로 막가 이어서 대구 상대로 득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스트에 대구까지 포함하길 바랄 것 같습니다. 스쿼드 상태를 간략히 살펴보면 대구가 라마스 대체자로 영입한 페냐는 수원전 당일 기준으로는 이적 발급 동의서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진수 케이스처럼 경기를 앞두고 발급이 된다면 데뷔전을 치르게 될 것이고요. 홍정우는 팔꿈치 부상으로 복귀까지 다소간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울산의 경우 주전급 중에 뚜렷한 부상자는 없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로테이션을 자주 돌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날 역시도 센터백, 측면 수비수 그리고 이선에 변화를 주지 않을까. 특히 강원전에서 벤치에서 출발한 김태환, 이청용, 박호, 레오나르도 이 선수들의 출전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경기는 스카이 스포츠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울산 승하겠습니다. 이런 시기엔 하루 휴식이 주는 달콤함이 큽니다. 무승부하겠습니다. 대팍. 그리고 무엇보다 대구의 무기운이 울산을 누를 것 같습니다. 네, 10일로 가보겠습니다. 오후 7시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수원FC와 서울의 경기입니다.
수원FC가 어느덧 6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수원FC는 주중 인천을 상대로 니실라의 극장골 앞세워 짜릿한 승리를 챙기면서 A매치 휴식 이후 4승 1무라는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놀랍게도 지금 공격이 아닌 수비의 힘이 돋보이거든요. 3백에서 4백으로 전환한 수원FC는 5경기에서 단 한 골만을 내줬습니다. 이전까지 15경기에서 단 2번밖에 없던 클린시트가 최근 5경기에서 4번이나 나왔습니다. 인천전에서도 김도균 감독의 말처럼 경기력이 좋지는 않았지만 수비가 끝까지 버텨주면서 승리의 기회를 잡아냈거든요. 수비가 좋아지는 것과 달리 공격은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이승우의 부진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4경기 연속골로 기세를 올리던 이승우는 더위를 먹은 것 같습니다. 썸머잇. 네. 대구전에서도 터치를 28번밖에 못할 정도로 뛰지 못했는데 인천전에서도 전혀 생기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서 후반 교체 어땠거든요. 한국의 무더위에 지금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 한국 사람인데. 그러니까요. 체력이 확 떨어진 모습입니다. 네. 라스가 지금 여전히 0점을 찾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원FC 입장에서는 이승우가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일정이 워낙 빡빡해서 휴식을 줄 수 없는 만큼 정신력에 좀 기대를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울은 전북에도 패하면서 4경기 무승에 빠졌습니다. 전북전에서도 점유율 60대 40, 슈팅수 13대 9, 유효 슈팅수 6대 5로 앞서면서 서울스러운 경기를 보였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도 마무리에 실패를 했습니다. 조영욱이 4개의 슈팅을 3개의 유효 슈팅으로 연결할 정도로 분전했지만 운까지 따르지 않은 데다가 이 송범근의 선방쇼에 좀 막혔습니다. 젊은 선수들이 비교적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를 승점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게 서울의 고민입니다. 확실히 공격의 나상호, 수비의 오스마르 두 코어가 빠진 틈이 좀 느껴지고 있어요. 두 선수는 이번에도 출전하지 못하고요. 그나마 한승규는 훈련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서울 스쿼드에 악재가 많습니다. 이태석, 조지훈, 권성윤이 전북전에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태석은 회복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안익수 감독이 굉장히 걱정하는 모습 보였고요. 네. 그래도 박동진이 누적 경과에서 돌아오는 만큼 전방은 힘이 좀 생겼고 팔로세비치, 기성용이 지난 전북전에서 후반 교체로 들어갔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회복할 시간을 좀 얻었다는 건 호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원FC는 지금이 서울 징크스를 깰 수 있는 적기라고 열 것 같거든요. 수원FC는 창단 이래 서울을 상대로 1무 7패, 단 한 차례도 승리가 없습니다. 네. 지난 5월 8일 첫 맞대결에서도 퇴장까지 나오면서 1대3 완패를 당했거든요. 이 개막전 미디어데이에서 서울은 꼭 이기고 싶다고 했던 이승우가 선봉에 설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서울은 기성용, 지난해 3월 이 나상호에게 연결된 레이저 택배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아마 지금 서울에 가장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측해 주시죠. 수원FC 승리하겠습니다. 징크스를 깰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무승부 하겠는데요. 흐름은 수원FC를 말하는데 제가 요새 상성에 꽂혀 있습니다. 자, 이번 라운드 마지막 경기입니다. 같은 시각 포항 스틸리아드에서 열리는 포항과 수원의 경기입니다. 포항과 수원 최근에 만나기만 하면 아주 지겹도록 비겼습니다. 지난 3월 수원 홈에서 열린 맞대결에서 임상엽이 페널티 넣으니까 김건희가 나도 넣는다. 그래서 1대1로 비겼습니다. 이것으로 3경기 연속 비기고 있는데요. 최근 6경기 중 5무. 이번엔 어떨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포항은 어떻게든 기세를 몰아가려고 할 겁니다. 울산과 성남 잡고 2연승, 넉 달 만의 연승인데요. 다가오는 홈 2연전에서 승리해서 4연승을 따내겠다는 그런 목표입니다. 찾아보니까 김기동 감독이 2019년 4월 부임한 이후에 4연승을 총 3번 했는데 첫 시즌과 두 번째 시즌에 몰려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이후론 3연승도 없었다는 것을 볼 때는 꼭 연승을 하고 싶다는 그런 의지를 좀 얘기한 것 같고 포항은 최근 불붙은 화끈한 공격력에 기대를 걸 것 같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8골을 넣었습니다. 김기동 감독의 밀당과 선수 본인의 노력으로 김승대가 부활했죠. 여기에 허용준 폼이 좋습니다. 임상엽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공격수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득점에 가담하면서 좋은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성남전 4대1 역전승이 주는 자신감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은 승리에 목마릅니다. FA컵 포함 7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최근 2경기에서 인천과 대구 상대로 이전 3연패를 할 때보다는 확실히 경기력과 투쟁심이 좀 향상된 모습을 보였지만 맞아요. 못 이긴 건 똑같습니다. 그러네요. 최근 리그 7경기 연속 선제골을 넣지 못하고 있는데 이날은 어떻게 해서라도 선제골을 넣어 끌려가는 경기가 아니라 상대를 끌고 가는 경기를 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비록 미드필더 정호진이 대구전에서 전반 27분 만에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는 그런 불상사가 나오긴 했지만 윙어인 마나부 그리고 스트라이커 안병준과 같은 새로운 선수들이 적절한 타이밍에 가세를 했습니다.
이병근 감독도 이들이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병근 감독은 대구전에서 수비 시엔 3백, 공격 시엔 4백으로 바뀌는 변칙 전술로 임했습니다. 기존 정형화된 4백으론 수비 불안을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포항이 다른 어느 팀보다 뒷공간을 잘 파고드는 맞아요. 그리고 발이 빠른 선수들이 많은 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처법을 고민하지 않을까 싶고요. 민상기 불투이스 투 센터백이 좀 느린 조합이기 때문에 변화를 주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김기동 감독은 성남전에서 이기긴 했지만 하프타임에 불같이 화를 냈다고 셀프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기회를 잡은 그 4명의 선수를 싹 빼고 후반에 좀 반전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한 말이 원래대로 돌아가겠다. 즉 신진호, 김승대, 허용준, 임상엽 이들이 지금 선발로 돌아올 예정이고 장모상으로 성남전에서 빠졌던 신강훈의 복귀도 예상됩니다. 지켜볼 선수는 포항 허용준 하겠습니다. 4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 기록 중인데요. 성남전에선 1골 2도움, 개인 통산 단일 경기 최다 공격 포인트 기록이더라고요. 공격 포인트도 총 7골 3도움이 됐거든요. 2018년 전남 시절 이후엔 K리그에선 두 번째로 두 자릿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절친인 김승대가 돌아온 이후에 서로 시너지 효과를 확실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원에선 새로운 안병준이 영입되긴 했지만 그래도 오영규를 하겠습니다. 지난 대구전에선 후반 헤더로 동점골을 넣었는데 올 시즌 기록한 3골이 공교롭게도 모두 후반 헤더 동점골입니다. 오, 재밌네. 예, 신장이 190 이렇게 장신은 아닌데 헤더 기술이 좋습니다. 후반에 수원에 반전을 가져다 줄 선수는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막내 공격수 오영규의 활약을 보면서 김건희, 그로닝이 특히 자극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경기는 스카이스포츠에서 생중계됩니다. 예측해보죠. 저는 포항 승하겠습니다. 두드리면 열릴 것 같습니다. 저도요. 김승대의 발끝이 뜨겁다는 게 아무래도 좀 눈길이 갑니다. 네. 게토레이 H컵 풋살 토너먼트 2022가 두 번째 문을 엽니다. 지난달 18일 부산 지역 중등부 예선을 통해 성대한 막을 올린 게토레이 H컵 풋살 토너먼트 2022는요. 이번에 시흥 예선을 통해 두 번째 예선을 시작합니다. 7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 HM 풋살파크 시흥점에서 펼쳐진 이번 예선은 수도권 내 최고의 중학생 아마추어 풋살러들을 가립니다. 시흥은행중학교, 해고중FC, 신천중학교, 신성한 독수리 파령제 등 참가 신청을 한 팀들이 제법 많거든요. 이들이 이번 대회에 나섭니다. 대회는 32개 팀씩 4개 조 8개 팀으로 조별리그를 치르고 16강부터 토너먼트를 통해 최종 우승팀을 결정합니다. 이번 예선대회 상위 8팀은요. 오는 9월 열리는 챔피언십에 진출할 수 있고요. 우승팀부터 3위까지는 각각 우승 100만원, 준우승 50만원, 3위 30만원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회 현장에서는 볼 트래핑 대결, 드리블 스피드 등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지며 다양한 경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스포츠조선, HNS가 공동 주최하며 파트너사로 게토레이, 롯데칠성, 국민체육진흥공단, 디오션 리조트, 가히, 신성델타테크, 라쏘, 포천 인삼 영농조합이 참여합니다. 순수 아마추어 중학교 학생들의 풋살 실력을 뽐내는 기회장인 중학생부 예선전은 시흥에 이어 16일 서울 동대문, 전주에서 펼쳐지고요. 23일 천안에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HM 풋살파크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참가 신청을 하면 마지막 남은 출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